안녕하세요. 한국사 문제집 읽어주는 남자 명덕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려의 대일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고려의 10세기에서 11세기 정세를 보시면 그때 중국은 이제 송나라가 건국이 돼요. 근데 옆에 보면 거란이란 민족인데요. 이 민족이 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가 송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와 송은 대립관계예요. 그리고 여진이라는 민족이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금나라를 건국하고 이 금나라가 요를 멸망시킨 다음에 또 중국인 송을 또 공격해요. 그래서 송은 나라의 반을 잃어버리고 남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지역은 금나라가 차지한다는 뜻이죠. 지금 기본 관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와 송의 관계는 서로 우호 관계예요. 입장을 보면 고려는요, 송에게서 이제 발달된 문물을 수용하려고 했었고, 송은요, 거란과 이 거란을 견제하려고. 그러니까 송은 고려에 의해서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고, 고려는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라고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이제 거란이죠. 이 거란이 이제 요 나라 건국한 요 민족인데 요 민족이 중국을 쳐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고려부터 공격했습니다. 일단 보면 고려는 북진 정책과 친송 정책을 썼는데 거란이 송을 침입하기 앞서 고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즉 송나라랑 고려는 지금 보면 군사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었었죠. 그래서 요 거란은 일단 어디를 생각하시냐면 만주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만주 지역이 있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송으로 공격하는데 만약에 고려가 그 거란을 공격하면 거란 입장에서는 좀 그렇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송을 공격하기 앞서 고려를 먼저 공격한 거예요. 옆에 보면 위치 보시면 만주는 여기, 거란의 위치가 여기 있는데 사실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요 지역까지 다 거란의 영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송을 공격하기 앞서서 이쪽은 이제 당시 송이었었죠. 남송 여기 북송도 송이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공격을 이쪽으로 중고로 공격할 때 고려가 북진 정책으로 올라간다면 거란은 자신의 영토를 빼앗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고려부터 공격했어요. 아니 그러면 송나라가 거란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송은 당시에 약간 그 문약한 정치를 했었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즉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거란은 먼저 고려부터 이제 공격을 한 거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1차나 3차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차는 그 위인전기에 말이 나오는 서희라는 사람이 남자예요. 서희는 이 사람이 이제 외교로서 그죠? 오히려 영토를 얻어요. 그 영토가 강동 육주고 위치로 보면 자료 3번에 보면 여기 보면 흥하진부터 해가지고 요 기주 요쪽 지역입니다. 여기가 강동 육주예요. 요 강이 압록강인데 압록강에서 요쪽이 동쪽이죠. 기준 잡고 하면 그래서 강의 동쪽 지역이다 해서 강동 지역 여기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고 막 교과서에서나 또 옆에 자료 3번에 보면 그 글상자가 있어요. 그거 반드시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인은 자신의 땅이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 했기 때문에 너희가 거란이 차지하고 있는 만주 지역과 요동 지역은 다 고구려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근데 그에 반면에 이제 그 이 거란군의 장수는요, 니네 나라는 신라를 계승했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서희가 외교談판으로 땅을 얻었다. 물론 그 디테일한 내용은 들어가면 조금 더
고려의 어떤 그 국제적인 전쟁의 승리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여러분이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랑 요 지도에서의 강동 일주 위치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2차 침입은 약간 좀 깊게 들어가기엔 좀 애매해요. 강조라는 사람이 이제 정변은 이제 정치적인 변화죠. 이 사람이 왕을 죽여요. 왕을 죽이고 이제 권력을 차지하는데 요걸 구실로 이제 그 거란이 쳐들어온 거예요. 신하가 황제를 왕을 죽였으니까 너를 혼내주겠다 하면서 온 거예요. 근데 강주가 이제 그 막다가 거란을 막다가 이제 이 사람은 죽었고요. 그 옆에 있는 뭐 양교 이런 사람이 활약하는데 이 사람도 막다가 죽어요. 근데 어쨌든 물리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씁쓸한데 이렇게 됐고 이겼다는 거고 근데 피해도 많았어요. 그다음에 3차 침입 때는 이제 그 거란이 대대적으로 이제 좀 그 쳐들어오게 돼요.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이때 뛰어난 이제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문신입니다. 무신이 아니라 이 강감찬이라는 자가 왕이 현종에게 그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할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그 기주에서 뛰어난 그 책략으로 승리하게 되는데요. 뭐 한간에는 그 강물을 막아서 이제 뚝을 터뜨려서 이겼다. 약간 좀 뭐 비슷하지 않아요? 그 고구려에 있는 살수대첩 약간 그런 그 버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거기 뭐 아마 매복지계로 상대를 이제 물리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안군이 이 기주에서 기주라고 하면 이제 강동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강강찬의 이제 고려군에게 이제 거의 다 몰살당합니다. 그러면서 고려는 되게 작은 나라인데 못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안 입장에서는 고려를 정복을 못했으니까 송나라를 다 공격하기도 어렵게 된 꼴이 돼버렸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고려성 요가 세력 균형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치 그 삼국지처럼. 근데 고려에서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또 피해가 좀 막심했기 때문에 대비책을 몇 가지 만들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나성을 만들었다는 거. 개경에다가 그러니까 개경 둘레에 성을 이게 두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국경에는 천리장성을 축조했다는 것. 천리장성의 위치도 파악하셔야겠죠. 자료 3번에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거란 다음에는 이제 여진 쪽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여진은 보시면 위에 아까 보시면 완전히 그 북쪽에 있는 송나라를 차지해 버려요. 그래서 송나라가 그 반통 2분의 1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북중국은 여진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했던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스토리가 처음에 이제 여진족은요 처음부터 강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민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란족이 그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거란족이 쇠퇴해지면서 독립을 하면서 오히려 여진이 거란을 정복하는 꼴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여진은 처음에 고려할 때 어떻게 했냐면 부모의 나라라고 섬겼어요. 누가 부모의 나라냐? 고려가요. 원래 여진의 원래 이름은 말갈입니다. 말갈족 하면 어디가 생각나죠? 발해죠. 이름은 원래 말갈이에요. 즉 고구려랑 그다음에 발해에 있었을 때 피지배층이었던 말갈입니다. 그런데 고려는 고려를 계승했죠. 그렇죠? 근데 여진은 말갈을 계승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갑이냐면 고려가 갑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고려할 때 부모의 나라 해가지고 좀 많이 얻어갔어요.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을. 고려에서도 그런 것을 주면서 이제 복속 관계를 맺었는데 근데 여진이 거란을 정복하면서 엄청나게 세력이 커져버린 겁니다. 그러자 얘네가 이제 부모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고려를 정복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공격해 왔는데 고려군이 처음에
그 개박살이 납니다. 이군육이 이런 게 안 통해요. 그래서 윤관이라는 사람이 여진과 싸워봤더니 기마민족이에요. 그래서 기병이 굉장히 강했겠죠. 말 타고 화살 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병이었던 고려군이 그거에 대한 대응을 못하니까 특별한 부대를 만들어야겠다 한 게 별무반입니다. 그래서 별무반은 기병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훈련을 굉장히 빡세게 시킵니다. 고래 모든 그 남자들 뭐 전쟁 잘하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결한 어떤 그 부대예요. 그래서 정발했는데 이에 성공합니다. 성공하면서 동북에 이제 구성 9개 성을 축조했습니다. 위치는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학자마다 지금 여기는 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명칭만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이 동북 구성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발안됩니다. 수비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를 결국은 그 여진 애들이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니까 나중에 돌려줘요. 근데 이 전쟁에서 여진도 그렇고 고려도 엄청난 좀 피해를 입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토를 굉장히 개척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전투에서 가장 빚을 냈던 사람은 척준겸이라는 자예요. 척준겸은 이 당시 윤관이 도와가지고 여진과의 싸움에서 최고의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삼국지의 여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싸움을 엄청 잘했고 혼자서 막 성 타고 올라가가지고 상대를 뭐 압도하고 성문 열고 뛰어난 무공을 펼쳤던 자입니다. 경과를 보면 금이 요를 멸망시켜요. 금은 이제 여진족이죠. 요는 거란이고, 그래서 여진이 금이 요를 멸망시킨 다음에 고려를 안 쳐들어옵니다. 단지 군신 관계를 처음에 요구해요. 그러니까 군은 임금이고 임금 금자고 신하는 신하니까 이제 여진인 금나라가 임금이고 신하는 고려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고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원래 갑은 고려였잖아요. 부모의 나라니까. 근데 이제 갑이 여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으나 당시에 집권자였던 이자겸과 동맹을 같이 가까웠던 척준겸, 아까 이 전쟁의 공을 세웠던 공을 세웠던 그 무인이요는 이 4대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척준겸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쟁하면 굉장히 뭐 피곤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죽고, 그러니까 그걸 피하자 이렇게 했던 거고. 여진 입장에서는 고려군과의 전쟁이 악몽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 금나라를 세웠던 사령관들은 이 윤관의 별무가 싸웠던 야전 사령관 출신이었었어요. 그래서 고려군이 그 무서움을 압니다. 그 수성의 어려움들을. 그래서 고려를 안 쳐들어온 거예요. 여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들도 전쟁의 어려움을 아니까. 그래서 그냥 외교적인 관계로 이걸 수습하려고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여진은 금나라보다, 그러니까 여진은 거란보다 훨씬 강한데도 고려를 이렇게 안 쳐들어왔죠. 거란은 쳐들어왔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거란은 쳐들어왔지만 실패했고, 여진도 그 역사를 알죠. 거란이 실패했던 역사, and 윤관의 별무관과 싸웠던 경험 등으로 해서 고려랑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군신관계, 갑을만 다시 정해놓고 평화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여진은 그 비축된 힘을 가지고 중국을 쳐들어갔고 그게 어떻게 됐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당시 송나라는 나라의 반을 뺏기고 남송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